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이탈리아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담았어요.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에서 온 이들은 처음에 한국을 완전한 후진국으로 여겼습니다. 김치 냄새나는 나라에서 뭘 배우겠느냐며 학부모들까지 격렬하게 항의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홀로그램 아트쇼, 10초 만에 끝나는 입국 심사, 완벽한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로봇까지. 이건 그들이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서울국제고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개 국어를 구사하는 한국 학생들, 대학 수준의 고등학교 수업, 그리고 이탈리아보다 더 완벽한 이탈리아어 합창까지. 하지만 진짜 반전은 명동에서 일어났어요. 700유로짜리 명품 안경이 부러진 소피아에게 한국 안경원이 보여준 15분의 기적. 이 장면이 이탈리아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르네상스의 후예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경험이 이탈리아 사회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국격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외국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당하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점들을 알려주겠다면, 한국 최고를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피렌체 산타크로체 인문예술고등학교 3학년 소피아 로마노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학교 중 하나죠. 아버지는 피렌체 미술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라 스칼라 오페라단 출신 성악가예요. 3월의 어느 월요일 강당에서 수학여행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선배들은 파리, 뉴욕, 로마를 다녀왔어요. 당연히 올해도 그런 곳일 거라 생각했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건 탄식과 웅성거림이었어요. 한국이요? 거기 어디 있는 나라죠? 아시아 어딘가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 주 금요일 학부모 회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부터 격하게 항의하셨죠. 르네상스의 후예를 후진국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역사 담당 안토니오 디 마르코 선생님도 가세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울 만한 문화가 없습니다. 차라리 프랑스나 독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부잣집 아들 마르코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서울 갔다 오면 김치 냄새 날 거야. 게다가 거기 사람들 영어도 못할 텐데. 제 친구 루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루카는 로마 출신으로 반문화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친구거든요. 소피아, 아시아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 우리 같은 젊은이들한테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몇 년 전 가족 여행으로 갔던 동남아시아에서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겼죠. 저희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의 후예예요. 르네상스의 발상지에서 자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 대표로 선출된 이상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야 했어요. 그래도 직접 가서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닐까요? 속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말을 해야 했죠. 마음 깊숙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출발 전날까지도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됐어요. 저는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안고 짐을 쌌습니다. 르네상스의 후예답게 품위를 잃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로마 공항처럼 오래되고 복잡할 거야. 입국 심사도 한참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런데 제가 본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입국장 천장에서 펼쳐진 홀로그램 쇼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춤추는 빛의 향연이었죠. 저는 너클 잃고 올려다봤어요.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피렌체에서 본 어떤 미술관보다도 세련됐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동 심사대에 여권을 대니 10초 만에 끝났거든요. 로마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로봇 안내원이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부오노조르노.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루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야, 이거 진짜야? 로봇이 우리말을 하고 있어. 마르코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어요. 거칠의 쇼일 뿐이야. 공항 하나 잘 만들어 놨다고 뭐가 대단한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거든요. 기술과 예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공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드론 아트쇼였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공중에서 이탈리아 국기를 만들고 환영 메시지를 띄웠어요. 그것도 이탈리아어로요. 벤베누티 인 코레아. 르네상스의 후예들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피렌체에서도 본 적 없는 예술이었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기술과 예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요. 엘레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는 밀라노 출신으로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친구거든요. 소피야, 나는 지금까지 예술은 이탈리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건 뭐지?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한국은 후진국일 거라 생각했는데 공항 하나만으로도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캐러셀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고 수화물이 나오는 속도도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고속도로마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가 디자인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예술 작품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울 시내도 가보지 않았는데 벌써 제 편견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서울국제고등학교에 도착한 순간 저희를 맞이한 건 완벽한 이탈리아어 합창이었습니다. 솔레 미오, 오 솔레 미오. 한국 학생들이 부르는 나폴리 민요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보다 더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건 전통 무용과 홀로그램이 결합된 공연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추는 사이로 3D 홀로그램 나비들이 날아다녔죠. 저는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스칼라에서도 본 적 없는 예술이었거든요. 환영식이 끝나고 학교를 둘러봤어요. 24시간 개방되는 도서관, AI가 개인별 맞춤 학습을 도와주는 스터디룸,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 높은 무료 급식까지. 제 버디로 배정된 수진이가 안내해줬습니다. 수진이는 외교관의 딸로 이탈리아어와 영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이탈리아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피렌체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도시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정도는 할 줄 알 거라 생각했는데 이탈리아어까지요? 수진아, 이탈리아어는 어디서 배웠어? 고등학교 2외 국어로 배웠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8개 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배우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뿐인데 한국 고등학생이 8개 언어 중에서 선택한다니요.
교실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피에트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에트로는 저희 학교에서 수학 천재로 불리는 친구거든요. 소피아, 저기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들, 우리 대학교 1학년 수준이야. 고등학생들이 저런 걸 배운다고. 한국 학생들은 침착하게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그것도 영어로 풀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예술 시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전통 단청과 현대 디지털 아트가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봉황이 한국 전통 문양과 어우러져 춤을 췄어요. 이건 예술이야 아니면 기술이야? 엘레나의 중얼거림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급식도 놀라웠어요. 무료인데도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메뉴에 영양 성분과 칼로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개인별 알레르기 정보까지 관리되고 있었죠. 이탈리아에서는 급식비를 따로 내는데 여기는 정말 무료야.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랑해온 르네상스 정신이 여기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는 거리요. 오후에는 방과 후 활동을 구경했습니다. 로봇공학부, 국제토론부, K-팝 댄스부까지. 각 동아리마다 전문가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학교를 둘러본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들의 요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모두들 침묵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저희를 홍대에 데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기가 홍익대학교 주변이에요. 홍대라고 불러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거리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여성들의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대생들이 무리지어 걸어다니고 할머니들까지 늦은 시간에 산책을 즐기고 계셨거든요. 루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저것 봐. 여자들이 밤늦게 저렇게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은 거야. 로마에서 자란 루카는 밤문화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친구지만 동시에 누나가 밤길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치안에 민감했어요. 수진이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특히 서울은 CCTV도 많고 경찰서도 가까이 있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마르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밤에 돌아다니면 사건, 사고가 많을 텐데.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서울은 여성 안전도가 전 세계 1위거든요. 저희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택배를 보낼 수 있고 공과금을 낼 수 있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가능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가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고. 피에트로의 놀라움에 저도 공감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며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구나. 로마에서는 밤에 나가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희가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자유로운 문화도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고요. 새벽 1시쯤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는데
길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는 전광판을 봤어요. 7번 버스, 2분 후 도착. 정말 2분 후에 버스가 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독일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버스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젊은 남성들이 노인분들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시민 의식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탈리아의 자유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었다면 한국의 자유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계적인 자유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자유가 진짜 자유였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알던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저희를 일상 체험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겠다면서요. 첫 번째 놀라움은 아침 식사였어요. 수진이가 휴대폰으로 뭔가 주문을 하더니 15분 만에 따뜻한 한식이 배달됐습니다. 사이렌 오더라고 해요.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서 가져다 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피렌체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주문해도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식사가 15분 만에요. 점심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엘레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수진이가 휴대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말했습니다. 15분 후에 진료 가능해요. 미리 접수해뒀어요. 15분. 이탈리아에서는 병원 예약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정말 15분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까지 30분이면 끝났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아니면 시스템이야? 엘레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쇼핑을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스마트 카트는 정말 신기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무게까지 측정해서 물건이 빠지면 알림이 와요. 계산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현금, 카드, 휴대폰 결제까지 모든 방법이 가능했고 영수증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었죠. 마르코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사람 냄새가 나지 않잖아. 그런데 그 순간 매장 직원분이 다가와서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말씀하셨어요. 부오나세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마르코는 할 말을 잃었죠. 저녁에는 스마트 레스토랑을 경험했습니다. QR코드로 웨이팅을 신청하니 20분 후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왔어요. 정확히 20분 후에요. 마치 오페라 리허설의 정확한 시간표 같아. 루카의 감탄에 저도 공감했어요. 모든 게 예술처럼 정교하고 우아했거든요. 메뉴 주문도 테이블에 태블릿으로 했습니다. 각 음식마다 사진과 함께 영양 성분, 알레르기 정보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소피아, 이게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야. 엘레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예술처럼 다루고 있어. 모든 순간이 계산되고 설계되어 있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버스 시간표, 음식 배달, 병원 예약, 쇼핑까지. 모든 것이 시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인 편의점도 체험해봤어요. QR코드만 찍으면 문이 열리고 물건을 가져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신용이 바탕이 된 시스템이었죠.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도둑 맞을까봐 걱정이 클 텐데. 피에트로의 말에 수진이가 설명해줬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서 가능한 거예요. 서로를 믿는 사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가장 소중한 예술품처럼 다룬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디지털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민을 존중하는 철학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었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에게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저의 소중한 안경이 부러졌거든요. 그 안경은 밀라노에서 구입한 700유로짜리 명품 안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18번째 생일 선물로 사주신 것이었죠. 프라다 디자인의 독일산 렌즈가 들어간 특별한 안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거의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이런 안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진정시켜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안경원을 알아요. 근처 안경원에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부러진 안경을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15분이면 새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15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도수 측정부터 렌즈 제작까지 15분 안에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최첨단 기계로 제 눈을 검사하는데 2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렌즈를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법이야 아니면 과학이야? 마르코마저 입을 다물고 바라봤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총 40유로입니다. 40유로요? 정말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산 안경의 20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중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안경원에서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가짜 아니야? 그런 게 가능해. 소피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안경이 완성됐어요. 정말 15분 만에요. 안경을 써보니 완벽했습니다. 도수도 정확하고 디자인도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이건 한국식 르네상스야. 제가 라이브에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댓글창이 터져나갔어요. 한국 대박.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이탈리아는 언제 저렇게 될까? 라이브를 보던 이탈리아 전역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르코가 끝까지 의심했어요. 조작일 거야. 미리 준비해뒀을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안경원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수 측정은 무료입니다. 마르코는 어쩔 수 없이 눈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15분 만에 새 안경을 맞췄습니다. 35유로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마르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경원을 나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브를 본 친구들이 소문을 냈나 봐요. 소피아, 정말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줘. 가격도 정말 40유로야. 순식간에 전교생 150명이 안경원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국 언론까지 몰려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국 안경 기술에 감탄하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시민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나라예요. 15분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경 사건 영상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탈리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르네상스의 후예들이 한국에서 무릎 꿇다 15분의 기적, 한국이 보여준 진짜 선진국의 모습. 제 휴대폰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아, 뉴스를 봤어. 정말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줬다는 게 사실이야.
네, 엄마. 그것도 40유로예요. 우리가 밀라노에서 산 안경보다 품질도 좋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탈리아 교육부에서 한국식 디지털 교육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렌체에서는 학부모 모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도 한국의 생활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을 한국에 보낸 게 오히려 기회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안토니오 선생님이었어요. 출발 전에 한국에서 배울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학생들아, 내가 틀렸다. 선생님이 저희 앞에서 고백하셨어요. 60년을 살면서 변화를 두려워했다. 전통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였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이탈리아 언론들은 연일 한국 특집을 방송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교육제도, 사회 안전망까지 모든 걸 분석하기 시작했죠. 로마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화상통화로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소피아 학생,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시민을 예술가처럼 대하는 나라예요. 모든 시스템이 시민의 시간과 삶을 소중히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댓글이 쇄도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살고 싶다.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더욱 놀라운 건 여행업계의 반응이었어요. 이탈리아 전역에서 한국 안경 투어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명이 신청했다고 했어요. 밀라노의 한 안경원 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을 기다리게 했다. 하지만 진짜 명품은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였다. 피렌체 시장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에 안주했다. 하지만 미래의 르네상스는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제 친구들도 변했습니다. 마르코는 SNS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겸손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다. 엘레나는 한국 전통 예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예술은 과거의 영광이었다면 한국 예술은 미래의 가능성이야. 피에트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제대로 대화하고 싶어. 그들에게서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회 전체가 변화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저희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시민을 위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호텔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피에트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 우리가 수학 천재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고등학생들 앞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이었어.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자유는 한국에 있었어. 로마에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욕망이었다면 한국의 자유는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체계적인 자유였어.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술은 이탈리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예술의 미래였어. 전통과 기술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합할 수 있다니. 마르코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비아냥거렸던 친구였는데요. 인정할게.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를 현실로 만든 나라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의 후예라고 자부했지만 진짜 르네상스 정신은 한국에서 찾았어. 인간을 중심에 두고 모든 시민이 예술가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 말이야. 안토니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아, 이번 여행은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거부하는 건 다른 문제였구나. 수진이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안경 닦기였어요. 이걸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나 한국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할 거야. 친구들이 놀랐어요. 소피야, 정말이야? 응. 이탈리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과거의 영광이야. 하지만 미래를 배우려면 한국에 와야 해. 엘레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디지털 아트를 배우고 싶어. 피에트로와 루카도 동참했어요. 우리도 한국어 공부 시작할 거야.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강, 그리고 그 모든 걸 조화롭게 비추는 조명들. 이게 진짜 미래의 도시구나. 루카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서울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꿈의 도시로 보였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이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술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욱 커졌습니다. 로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영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낡은 시설, 느린 서비스, 불친절한 직원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좋은 걸 경험해서 그런가? 엘레나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기준을 알게 된 거야.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대학 진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갔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제 진심을 보시고는 지지해 주셨어요. 소피야, 내가 찾은 꿈을 응원한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꼭 다시 만나자.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고 진짜 꿈을 찾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소피아와 이탈리아 학생들의 놀라운 한국 체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시작된 여행이 존경과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였죠.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주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마음가짐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